노래를 불러야 될 것 같은 마이크 죽이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침 식사는 하셨어요? 네. 눈빛이 아주 초롱거리는 여러분들과 함께 저는 오늘 1시간 동안 꿈의 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모르시는 분도 계시죠? 네, 저는 원래 전직이 제약회사에서 약을 만들던 사람이거든요. 약을 만들고 약을 만드는 거를 너무 하고 싶어서 대학 때 화학을 전공하고 실험하면서 평생 살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생각해서 제약회사로 입사를 했습니다. 딱 보니까 똑똑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네. 그죠? 네. 진짜예요? 여기 대답을 너무 잘해서 너무 좋아요. 신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똑똑해 보이는 제가 똑똑한 척 하려고 제약회사에서 이제 개발팀에서 열심히 일했거든요. 아침 8시부터 밤 8시까지 근무를 하고 야근을 하고 24시간을 일을 해도 하나도 불만이 없었던, 왜냐면 내가 하고 싶었었던 일을 했고 한 번도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삶을 8년 동안 살다가 불현 지금은 남편과 함께 이 사업을 전업으로만 11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11년 동안 정말 많은 뉴스킨 뉴스킨 비즈니스의 과정들을 겪었는데요. 지금은 새로운 직업인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재밌지 않나 봐요? 네. 이만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을 지금은 얼마 안 되지만 그렇게 막 10만, 20만 되는 막 인플루언서는 아니지만 지금 제가 이거를 들고 나온 이유는 제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언제든지 뭔가 방향을 바꾸는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참 코로나 때 우리 여기 거점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저도 코로나 때 플랜 B로 비즈니스를 확장하려고 원패스로 피부 미용 잘했죠? 네, 원패스로 따서 저도 플랜 B로 확장을 되게 많이 했었고 지금은 그것보다 조금 더 내가 더 유연성 있게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서 인스타그램을 한 지 8개월 만에 2만 인플루언서가 되었어요. 괜찮지 않아요? 네. 오늘 시작부터 자랑을 엄청 하고 시작하는데 이거를 제가 오늘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제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었던 11년 전의 비즈니스 방식 그대로 지금까지 있었다면 지금 과연 제가 사업을 잘 할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하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대쪽 같은 성격이긴 해요. 남의 말을 잘 듣진 않는데 제가 맞다고 생각하고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조금 빠르게 변화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100% 온라인으로만 거의 매출이 올라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물론 지금도 여기 제천에서 샵하는 파트너 사장님도 계시고 군데군데 샵을 하시는 분들 많지만 그분들 역시 어쨌든 온라인으로 광고를 해서 손님을 유치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일종의 온라인 비즈니스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비즈니스를 완벽하게 접목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러한 변화의 과정 안에서도 저는 성장이라고 하는 걸 조금씩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머, 이렇게 한꺼번에 나오면 안 되는데? 이 PPT로 바꾸셨나 보다. 안 되는데? 이미 다 공개가 되었지만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 뉴스킨 보상, 이미 사업자분들은 5번 보상 받는 거 알고 계시죠? 저는 이 5번의 보상을 주차별로 4번이랑 빌딩, 미딩 나오는 5번 중에 지금 한 번에 합쳐가지고 월 커미션 받는 분들도 있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냥 주차별로 받습니다. 계획적인 소비를 위해서. 한 번에 나오면 한 번에 다 쓰더라고요. 그래서 주차별로 쓰려고 나눠놨는데 제가 이제 이때가 첫 번째 이 영상이 제주도를 갔을 때예요. 제주도를 어떻게 가게 됐냐면 3월 말이었는데 3월 28일 날 갔거든요. 3월 26일쯤에 파트너 사장님이 내가 제주에 시나월드를 예약했는데 방 3개짜리여가지고 방이 하나 남는데 너 갈래?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고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그냥 4박 5일 동안 제주도에서 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근데 1일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4월 1일이 지나서 스텔라를 딱 열었더니 그 주차의 커미션이 저만큼이었어요. 잘 안 보이세요? 610만 원. 그 주차 커미션. 이거는 그 전 딸인데요. 저희 딸이
유치원생이에요. 근데 유치원이 28, 29, 뭐 3월 1, 2, 3인가? 이렇게 5일 동안 또 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렇게 긴 시간을 내가 육아를 할 수는 없다 해서 떠나자 해서 양양으로 떠났어요. 그래서 양양에서 그냥 하루만 더 있자, 하루만 더 있자, 하루만 더 있자 해서 4박 5일 동안 있었는데 그렇게 양양에서 서퍼비치, 아무도 없는 서퍼비치에서 모래놀이 하고 있을 때 커미션이 탁 스텔라에 떴는데 보니까 1,000만 원이더라고요. 그 주차 커미션. 왜 너무 자랑을 많이 해서 지금 놀라시는 거예요? 뭐예요? 쟤는 왜 와서 자랑만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또 이제 너무 놀라실까봐 이제 작은 커미션도 갖고 왔는데 저는 집이 부산이거든요. 그래서 부산에 부모님과 엄마가 이제 생신이셔가지고 이때도 그럼 나 부산에 엄마 보러 가야겠다. 간 김에 며칠 놀다 와야겠다 해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부산에 있었어요. 근데 그 주차에 엄마랑 놀고 있는데 이 정도 커미션이 들어오길래 절반을 떼서 엄마를 드렸습니다. 이 정도 플렉스 괜찮죠? 네, 시작부터 이렇게 쟤 뭔데 뭐지 돈 자랑하러 온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 전 그 얘기를 하려고 온 게 아니라요. 너 이거 우연 아니구나? 아니지. 여기까지 오는데 우연은 단 한 줄도 없었어. 대체 언제부터 계획한 거야? 그걸 모른다니 실망이야. 내 꿈인 박연진. 제가 송혜교예요. 내가 말했었잖아. 또 보자고. 하루는 재밌었겠다. 여기까지 오면서. 올 땐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와보니 재밌긴 하네. 네. 기똥차게 편집 잘했죠?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제가 주차별로 커미션을 그렇게 여행을 다니면서도 커미션을 받을 수 있는 건 어쩌다가 얻어걸린 뉴스캔 비즈니스를 지금 선택을 한 이후로 뭐 도구가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대면을 해서 사업을 하든 플랜 B로 사업을 하든 인스타그램으로 사업을 하든 그 도구 때문에 내가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가 아니라 제가 원하는 방향이 하루도 일하지 않아도 내가 여행을 가고 있어도 어디에 딴 데 있어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도 부모님을 만나러 가도 그때마다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소득이 나오는 그 구조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선택한 거라 저는 이 과정 안에서 대문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었고 누군가한테 팔아본 적도 없고 누굴 눕혀가지고 마사지 해본 적도 없었는데 그런 것들을 내가 해내겠다고 마음먹고 도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막 주차별로 뭐 한 주 1,000만 원씩 버는 월 1,000이 아니라 주차의 커미션을 받는 방법을 암만 알려드려도요. 여러분들이 그 마음속에 내가 그걸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Y가 완벽하게 들어오지 않으면 어떤 방법과 어떤 훈련을 해드려도 하지 않으실 겁니다. 맞나요? 네, 처음에는 대답을 잘하셨는데 굉장히 숙연해졌어요. 네. 맞나요? 네. 1,000만 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방법을 알려드려도 그런 방법을 배우려고 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죠. 근데 일단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시작부터 한번 꿈꿔보시기 바래요. 내 꿈의 크기는 얼마였는지, 나의 꿈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었던 건지. 내가 토요일 날도 이 강의를 선생님이 아니라 강변에서 너무 옛날 사람이네요. 강변에서 했는데 그때 처음 오신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분이 37살인데 그때 동안 한 번도 내가 어떻게 살고 싶었는지 생각해 본 적 없이 살았었다고. 근데 저는 뉴스킨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돈이 된다고 얘기해서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어떤 대안을 찾아서 오신 분들도 있을 테지만 그 대안과 그 명목이 내 꿈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똑같은 돈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한 꿈을 명확하게 그리시면서 비즈니스를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살고 싶은 모습이에요. 저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게 너무 허무맹랑하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그냥 일상을 치열하게 사시는 분들은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실제로 이렇게 살고 있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 것 같아요. 돈과 시간이 있어야 여유가 있습니다. 돈과 시간이 있어야 나를 가꿀 수 있는 여유와 풍요가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이런 꿈들이 꿔지더라고요. 아, 나 이거 조금 더 하면 이렇게 더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더 멋지게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이런 꿈을 꾸고 있거든요. 그런데 꿈을 꾸려면 말씀드렸던 대로 돈과 시간으로부터 자유가 필요합니다.
맞지 않아요? 그쵸? 돈과 시간으로부터의 자유가 우선이에요. 뉴스킨을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돈과 시간으로부터 자유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비즈니스를 하는 모든 순간 동안 내가 이번 달에 돈을 얼마나 벌겠다라고 목표를 하는 것과 자유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시게 될 거예요. 나는 자유롭고 싶어서 이 일을 한다의 베이스가 잡혀 있으셔야 자유를 얻게 되실 거거든요. 이게 영상이 있거든요. 영상 좀 틀어주세요. 자기가 과중한 노동에 시달려서 성공한 사람들이 어디에 나오는지 알아요? 서민갑부에 나와요. 그래서 서민갑부에 나온 사람들은 평생 일 굉장히 열심히 하고 돈 모은 다음에 그 돈은 누가 쓰냐면 배우자가 딴 사람이랑 써. 그러니까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는 형태가 장사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아무리 고생을 해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폐업할 수가 있어요. 산업의 구조가 바뀐다든지 더 큰 경쟁자가 생긴다든지 동네의 형태가 혹은 경제 상황이 바뀌면 그냥 나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는 이런 문제를 안고 있어요. 반면에 이제 사업은 장점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수익 자체가 무한대예요. 사업의 영역에 들어간 사람은 자기의 노동으로 수익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생각과 시스템으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 자체가 무한대로 됩니다. 네. 여러분들은 서민갑부에 출연하고 싶으십니까? 무한대의 수입에 도전하고 싶으십니까? 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서민갑부에 출연할 만한 일인지 무한대의 수입에 도전할 만한 일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무한대의 수입을 얻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나의 생각과 시스템으로 이 무한대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했어요. 결국에는 꿈을 꾸려면 자유로워져야 되고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나의 생각의 크기를 키워야 되고 그리고 시스템을 잘 구축해야 합니다. 넘겨주세요. 네, 이거 PPT로 변환을 하시면 안 되는데 변환을 하셨나봐요. 결국에는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시스템이 필요한데 시스템을 가장 잘 만든 기업이 어디냐고 하면 우리가 흔히 우리 사업 설명에서 제일 많이 예시가 들어지는 게 스타벅스죠. 스타벅스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스타벅스 같은 시스템을 만들고 싶은데 스타벅스에서 만약에 전 세계 1위 바리스타만 모아가지고 내가 전 세계 최고로 커피가 맛있는 집을 만들겠다라고 마음먹었으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퍼져 있는 프랜차이즈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스타벅스보다 맛있는 커피를 파는 곳은 많아요. 동네에도. 최상급 원두를 가지고 기똥찬 막 로스팅 실력으로 커피를 따를 때도 막 장인 정신으로 따라주시는 털 수염 난 아저씨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시스템 소득을 많이 받고 있어요? 아니에요. 내 개인의 기술이, 나의 개인의 역량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한들 그게 복제되지 않고 시스템화 될 수 없다면 그것은 잘 만든 프랜차이즈, 잘 만든 시스템으로 이끌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노력들이 나의 개인 성장을 위한 것인지 복제가 쉬운 툴을 만들고 싶은 것인지 생각해보자고 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전 세계 1위 바리스타 고용하는 데만 시간이 더 많이 걸리지 않겠어요? 그쵸? 이런 기준으로 보면 사업의 확장의 가장 큰 힘은 뭐냐면 쉬운 복제여야 됩니다. 복제가 쉬울수록 빨리 배워요. 그리고 빨리 확산이 돼요. 어제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 오늘 복제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게 빠른 확장의 비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저의 어떤 개인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너무 몰두하고 있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를 상담을 받았을 때 기똥차게 화려하게 이렇게 클로징을 해가지고 막 나 혼자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클로징하는 기술이 있으면 저는 제가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쉬운 언어로 쉽게 누군가한테 컨설팅을 할수록
누군가한테 이 사업의 비즈니스를 설명을 해줄수록 누군가한테 이 사업의 가치를 전달할수록 이걸 더 빠르게 더 멀리 확장할 수 있는 시스템화되는 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최근에 깨달았어요. 이건 최근에 깨달은 것 같아요. 만약에 그전 같았으면 더 열심히 제가 피부 자격증을 딴 이후로도 얼마나 더 그걸 노력했냐면 복제를 하는 것보다는 스킬을 올리는데 오는 손님들의 만족을 시키는데 더 많은 노력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파트너 사장님들 모아놓고 1박 2일로 합숙도 하고 훈련도 해가면서 전문가들 초빙에다가 1박 2일로 계속 이 스킬 연습만 했거든요. 근데 진짜 잘 되는 프랜차이즈 샵들은요, 그 기술 연마하는 것보다 고객 응대 연습을 더 많이 하더라고요. 더 빠르게 복제될 수 있는 스킬들을 더 연습을 많이 하더라고요. 동네에서 미용실 잘하는 분이랑 준호 헤어가 가장 크게 차이 나는 점 뭔지 아세요? 준호 헤어는 책을 읽힙니다. 동네 미용실은 책을 읽히지 않아요. 똑같은 생각으로 성장을 시키지 않아요. 동네 미용실은. 근데 준호 헤어는 똑같은 생각을 복제시키기 위해서 매달 책을 사주고 책을 읽혀요. 그리고 그걸 시상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수없이 많은 똑같은 헤어 디자이너들의 생각을 복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돈이 남아 돌아서 책을 읽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내가 지금 우리 배우시는 사장님들이 그냥 단순하게 내가 이거를 개인 역량으로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한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서민가부의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든 게 이런 부분들이었었어요. 사실 이전에 지금 나왔었던 게 있는데 잘렸는데 제가 이제 이걸 생각하면서 제일 처음 만든 게 뭐냐면 퀵바디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퀵바디 들어보셨어요? 네. 네, 10일 다이어트 퀵바디 제가 만든 거 아세요? 네. 잘난 척? 10일 다이어트를 만들면서 했던 건 뭐냐면 일단 가장 빠르게 복제할 수 있는 기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90일이 너무 긴 거예요, 저한테. PRB. 90일 너무 좋고 프로그램 너무 좋고 저는 10일 하시는 분들을 다 90일로 연계시키는데 90일을 설득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러면 비용을 줄이고 효과를 최대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니까 TRB가 저희 이제 90일 다 프로그램 해보셨잖아요. TRB 90일짜리 프로그램 중에서 효과가 제일 빨리, 제일 많이 나는 때가 언젠지 생각을 해보니까 제 고객들의 대부분이 초반에 점프 스타트 했던 그 15일 안에 효과가 엄청 빠르게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완전 조지자 해서 삼시세끼 쉐이크를 초반에 먹이고 그 다음에 계란 고구마를 먹여가지고 식단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왜 이 통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냐면 당신은 이런 스케줄이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당신은 이런 스케줄이니까 이렇게 해도 돼요 라고 컨설팅을 개별 맞춤으로 하니까 복지가 너무 어려워요. 나는 이 사람의 특성을 잘 알고 있으니까 저는 오래 했잖아요, 사업을. 그리고 잘할 거 아니에요, 신규 사업자보다는. 그래서 신규 사업자들은 따라할 수 없는 스킬을 가지고 있어. 사람마다 양자기 재줘가지고 이 사람한테 필요한 게 뭔지 다 알고 이거마다 이 사람은 이 시간대 이걸 먹어야 되고 이것도 추가하고 저것도 추가하고 먹을 게 얼마나 많아요, 파마넥스에. 근데 그런 것들을 막 했더니 저는 클로징을 잘하는데 신규 사업자분들은 90일을 넘기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제일 빨리 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빠르게 유입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했을 때 SNS라고 하는 도구를 제가 이제 그때 막 배워가지고 사용하고 있었는데 SNS로 저는 아직 막 그때는 2만도 아니었고 막 3천, 4천밖에 안 될 때니까 이런 사람들 165만 원 클로징 시키는 게 제 스킬이 너무 딸리는 거예요. 제가 뭘 받다고 165만 원을 결제하겠냐는 거죠. 날 뭘 한다고. 그러니까 이걸 조금 줄이고 싶다. 그 문턱을 낮추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서 10일 만에 효과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도 10일 동안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따라할 수 있는 그냥 정해놨어. 계란 고구마 쉐이크 이상은 먹을 수 없도록 정해져 있어. 이거 더 돼요? 안 돼요. 이거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되는데요? 안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쉽게 복제하려고. 그랬더니 소비자가 소비자를 데리고 오고
신규 사업자, 신규 소비자가 신규 사업자가 되고 그 사람들이 소비자를 확장하는 게 훨씬 더 쉬워지더라고요. 여기 앞에 지금 몸 좋은 분이 너무 많이 계셔가지고 제가 지금 이 하는 컨설팅이 쫄리긴 하는데 계속 릴스에 저격 릴스가 엄청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괜찮습니다. 뭐 내가 이기면 되지, 그죠? 너무 무섭게 웃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프로그램을 10일짜리를 만들었더니 정말 빠른 속도로 확장이 되어 나갔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팀 말고 뉴스킨 코리아에서 복제를 진짜 빨리 했어. 너무 쉬워서 한 번만 보면 복제가 너무 빨라져가지고 뉴스킨 코리아에서도 10일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전파가 되면서 이제 트라이얼 패키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10일 동안 하는 프로그램을 복제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만 이거 SNS를 잘해서 팔 수 있는 게 되면 안 된다 해서 똑같이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SNS를 가르쳐주기 시작했고, 그걸 가지고 홍보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최소한의 코칭 스킬을 알려줘야 되니까 코칭 프로그램도 만든 거예요. 사실 이건 별거 없어요. 오래된 사업자분들은 다 알고 있는 파마넥스 아카데미를 그냥 쪼개서 강의로 몰아서 넣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왜냐면 주력 아이템을 저는 이제 어쨌든 다이어트로 픽스를 했으니까, 대사 다이어트로 픽스를 했으니까 이거에 맞게 똑같이 확장하고 복제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복제라고 하는 게 진짜 심플해요. 시키는 걸 하면 됩니다. 너무 거창한 게 필요가 없어요. 근데 스타벅스가 복제를 하면서도 가장 잘했던 게 뭐냐면 본인들만의 문화를 복제했어요. 어떤 문화를 복제했냐면, 첫 번째는 가치와 비전에 대한 것을 복제했어요. 스타벅스에서 노트북 들고 가서 3시간, 4시간 하는데 눈치 본 적 있으신 분? 쫀 적 있으신 분? 나가라고 하는 거 아니야? 커피 한 잔 시켜놓고 막 5시간씩 있으면 나가라고 하는 거 아니야? 쫀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그게 스타벅스가 추구하는 문화예요. 알고 계셨겠지만 스타벅스는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들을 내쫓을 생각이 애시당초 없었어. 그냥 원래 동네 사랑방, 동네 공부방처럼 그냥 편안하게 커피를 안 마셔도, 스타벅스만 유일하게 컵 주잖아요. 커피 한 잔 시켜놓고 나눠 먹겠다고 하면 그거를 이 사람은 한 1인에 1잔을 시켜야지만 이 사람은 우리 손님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가장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게 1번이고요. 그래서 매장도 엄청 크고요. 요즘에는 뭐 대학 앞에는 독서실처럼 그냥 아예 만들어놨어. 콘센트까지 다 꽂아가지고. 물론 지금 어떤 코리안 컬처에 의해서 문화가 약간 변화돼서 그거를 이제 조금 하려고는 하지만 전 세계에서 공통된 문화인 거예요. 이게 스타벅스가 가지고 있는 기업 가치였어.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편안한 프랜차이즈를 만들어 보겠다. 두 번째는 언어와 철학이었어요. 그전에는 스몰, 미디엄, 라지밖에 없었어. 커피 사이즈가. 근데 스타벅스가 나온 이후로 톨, 그란데, 벤티. 이 단어 모르시는 분 있으세요? 다 아시죠? 근데 스타벅스가 만든 단어예요. 스타벅스가 우리는 작은 거, 중간 거, 큰 거를 요 단어로 통일한다. 우리끼리는 다 이 말로 쓰겠다. 라고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스타벅스 좀 나 스타벅스 매니아다 라고 하는 사람들끼리 이 단어를 쓰도록 만든 거지. 이해되세요? 언어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부심의 복제를 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 스타벅스 직원들한테 스텝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스타벅스는 파트너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대요. 우리처럼. 그래서 그 점장이든 알바든 그냥 파트너라고 불러요. 스텝이라고 써져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파트너예요. 그래서 스타벅스를 만든 나와 당신은 이 가게를 잘 운영하는 동맹자입니다. 협업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개념을 심어줘서 직원들에게 스타벅스에 대한 자부심을 올려주는 것까지 한대요. 이것이 빠른 복제의 핵심이라는 거죠. 커피를 잘 만들어 세계 최고의 커피를 만들겠다는 거 있어요? 없어요. 스타벅스의 원두가 제일 싸구려예요. 근데 이 싸구려 원두를 가장 전 세계에서 똑같은 맛을 내기 위해서 강배전이라고 가장 쓰게 볶아서 그냥 똑같이 납품을 하게 만든 게 스타벅스 커피 원두의
비밀이거든요. 저는 그걸 좋아하고 익숙해져서. 근데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건 스타벅스만의 장점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팀에는 여러분들만의 문화가 있습니까? 여러분들만의 복제 비전이 있습니까?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퀵바디를 만들고 났더니 퀵바디라고 하는 단어가 저희 팀 내에서는 복제 언어가 되었어요. 저희는 아무도 TR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아무도 TR90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저희는 30일 패키지를 TR 30일이라고 아무도 부르지 않고 전부 다 대사팩이라고 불러요. 저희 팀 내에서는. 이게 언어의 복제였어요. 그냥 저희들끼리는 30일짜리는 대사팩이고 90일짜리는 체질 개선이다. 정해놓은 거예요. 10일짜리는 퀵바디. 우리끼리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가지고 복제를 계속 하는 거예요. 나만 그 언어를 쓴다고 복제가 됩니까? 나만 그 단어를 쓴다고 해서 복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똑같이 따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고 그걸 가장 심플하게 복제할 수 있는 스킬을 만들었더니 복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가치와 비전의 부분은 사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늘 이 비즈니스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인스타를 어떻게 키울지에 대한 고민을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뉴스킨 사업을 어떻게 잘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자유를 얻을까에 대한 고민만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뉴스킨에서 해야 되는 어떤 목표에 반드시 달성을 해야 돼요. 그쵸? 그래서 석세스 트립과 이 워크숍에 반드시 가셔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주변에 고만고만한 사람들만 있을 때 성장하는 성장률과 어쨌든 루비 워크숍에 가면 제일 못하는 사람이 핀이 뭐예요? 루비예요. 제일 못하는 사람 핀이 루비야. 석세스 트립 가면 제일 못하는 사람이 루비로 4개월 유지한 사람이에요. 우리 팀 안에서는 석세스에 간 사람도 있고 안 간 사람도 있고 해낸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도 있어서 내가 석세스 트립 해내면 와 진짜 잘했다라고 칭찬받는데 가면 내가 제일 못하는 애야. 근데 그게 나의 성장을 만들어요. 내 주변에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가 그거만큼 잘하고 싶거든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 왜 계속 자랑질한지 아세요? 누군가는 별꼴이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누군가는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라고 자극제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저는 뉴스킨으로만 만든 결과잖아요. 내가 어디 가가지고 삼성전자에 투자해서 1,000만 원 벌어온 게 아니잖아요. 뉴스킨으로 시스템 소득으로 주차별로 일하지 않아도 되는 복제 소득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도전해볼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가치와 비전을 키우시려면 나보다 나은 풀에 들어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내 옆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랑 비교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동네에서 골목대장만 되면 내가 원하는 자유 얻을 수 없잖아요. 회사 다니면서 투잡하시는 분들이 왜 투잡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그 확률이 희미하냐면 내 주변의 99%가 원래 내가 살았던 삶이랑 비슷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치와 비전을 담을 수 있는 이거보다 더 넘어가면 요코하마 컨벤션 이런 데 가가지고 비전을 느끼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처음으로 뉴스킨 비즈니스를 전업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에 확 와닿았었던 때가 2014년에 있었던 12월의 도쿄 컨벤션이었어요. 도쿄 컨벤션에 안 가려고 하다가 일본 여행에서 막 갔는데 그때 그때 무대에 올라왔던 사람들이 전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기억나지 않거든요. 하나도 뭐 가치 전달도 안 됐어. 뭐 성장에 대한 스토리를 얘기했겠지? 근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근데 뉴스킨 하면 저렇게 멋지게 살 수 있겠구나를 처음으로 깨달았던 것 같아요.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내 주변에는 전부 똥머리에 머리 질끈 묶고 화장 하나도 안 하고 신발 질질 끌고 공장 잠바 입고 있는 데밖에 없었는데 저기 앞에서 너무 멋진 자기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 보였어요. 그때 당시 일본 컨벤션에 30대 백만장자가 정말 쏟아지듯이 나왔었거든요. 그런 비전과 가치를 내 마음속에 품지 않잖아요? 그러면 난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비슷한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이 가치와 비전의 문화의 크기를 계속 키워나가야 합니다.
나의 생각의 크기와 시스템이 결국에 내 소득의 크기다. 그러니까 나의 가치의 크기를 키워야겠죠? 그리고 뉴스키너로서의 자부심을 저는 잃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스타그램 하면서 인스타그램 하다가 인스타그램 좀 배워보니까 자꾸 공부하려고 하시는 분들 종종 계시더라고요. 전 뉴스킨 했기 때문에 뉴스킨 소득을 빨리 만들려고 인스타그램 했지 인스타로 소득 벌려고 한 건 아니었거든요. 물론 추가적인 소득을 벌 수 있으면서 하는 건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본질이 흐려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가치들을 지키면서 자유를 찾는 시스템을 만들자. 결국에는 이 시스템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요. AI의 할아버지가 나와도 줄 수 없는 게 바로 이 문화와 사랑이라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그냥 밖에 나가서 일해도 되고 온라인으로도 시스템을 구축해도 되고 한데 1박 2일 랠리를 와서 다 함께 여기에서 뭔가 비전과 가치를 느끼지만 사실 이 강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1박 2일 동안 팀들끼리 같이 이 끈끈하게 맺은 팀워크와 파트너십이 훨씬 더 중요한 팀 성장의 요인일 수 있어요. 시스템이 그냥 체계적으로 컴퓨터처럼 만들어진 이 알고리즘, 이 프로토콜이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를 본딩시켜주는 것은 사람 냄새가 나는 팀인 것 같아요. 저희가 온라인으로 모든 시스템을 바꿨어요. 그런데 대신에 오프라인으로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만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정이 쌓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비즈니스를 배우는 건 온라인으로 할지라도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뭔가 서로에 대한 자극도 될 뿐더러 어떤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문화를 계속 만들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저의 어떤 과정을 알려드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꿈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꿈이라고 하는 가치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시스템을 반드시 복제해야 된다. 복제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그 시스템이 복제되었을 때 결국에는 이것을 끈끈하게 오랫동안 가지고 가려면 문화가 필요하더라 라고 하는 개념으로 저는 지금 비즈니스를 열심히 진행하고 있고 이렇게 했더니 저희 파트너 사장님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킥바디라고 하는 10일 다이어트로 유입이 되셔가지고 이분이 지금 1월에 대리점이 되셔서 지난 4월에 5,000 DCS를 달성하셨어요. 한 명도 지인이 없는 분이거든요. 근데 온라인 복제를 잘 하셔가지고 정말 저보다 언니인데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자기 생각 1도 섞지 않고 언니인데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사회생활 했는데 내가 왜 널 따라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렇게까지 말로 하지 않더라도 걸러서 할 수 있잖아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 그리고 하나도 거르지 않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2달 만에 파트너 사장님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분은 3월 31일 날 대리점 마감하신 분인데 4월 1일부터 4월 말까지 만 DCS를 하셨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좋은 복제 모델이 되었더니 그대로 복제를 하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심각하신 거죠? 복제가 잘못됐나요? 네.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 셀링 레퍼링 다 아시잖아요. 시작할 때부터 돈 안 된다는 소리를 못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심플한 복제가 시작되면. 세상의 TR 말고는, 세상의 대사팩 말고는 다이어트가 절대 안 된다고 이미 머리에 복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걸 계속 전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온라인도 배우고 계시고 자기의 임상을 가지고 오프라인도 하고 있고 다르지 않아요. 똑같이 하고 있어요. 다만 심플한 복제를 위해서 얼마나 똑같은 노력들을 하고 있느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이거 정말 정말 그대로 틀어달라고 제가 써놨는데 제가 2만 인플루언서밖에 되지 않잖아요. 이 2만 인플루언서밖에 되지 않는 제가 팔아봤자 뭐 얼마나 팔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많이 팔아봤자 저도 만 DCSV 하거든요. 그 이상은 잘 안 합니다. 그냥 보상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만 DCSV 이상은 잘 안 해요.
그랬더니 커미션이 20% 우리 뭐 다 알잖아요. 계산되면 300만 원 정도밖에 못 벌어요. 제가 팔아가지고 버는 돈은 그냥 셀링으로, 신규로, 어차피 이거에서 더 확장되면 레퍼링이나 빌딩으로 넘어가니까. 근데 신규로 매달 300만 원 커미션 받을 정도만 파는데요. 이때 제가 했었던 이 복제 툴을 그대로 따라하신 분들, 제가 이렇게 했더니 되더라 하는 걸 그대로 복제시켰더니 파트너 사장님들이 똑같이 이 비즈니스 툴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확장하셨고, 그걸 가지고 레퍼링 보너스가 1000만 원이었던 거예요. 제가 판 거 300만 원, 파트너 사장님들이 매니아 구축해서 본인들의 시스템 확장한 걸로 1000만 원. 근데 이거 끝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얘네들은 레퍼링이 없는 애들이에요. 근데 이 친구도 1000밖에 안 되는데, 1000 팔로워밖에 안 되는데 똑같이 복제 시스템을 가지고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매출을 일으키면서 저랑 떨어져 있거든요. 이 부산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똑같이 복제해서 한 달에 5천, 7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복제되면 빌딩도 커지고 리딩도 커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때때로 제가 그냥 별로 막 셀링을 잘 못할 때도 제가 확장해 놓은 시스템을 가지고 이 정도 커미션을 받았어요. 레퍼링으로만. 이 정도 괜찮지 않아요? 네. 나 혼자 잘 하겠다고 너무 더 많이 팔려고 노력하면 제가 이 소득에서 뭐 얼마나 더 벌 수 있었을까요? 저 혼자 파는 일이었고 제가 능력이 커져야 되는 일이었다면 저는 처음부터 이 비즈니스를 하지도 않았겠지만 이 복제 시스템이 되지 않았다면 SNS도 손대지 않았을 것 같아요. 무슨 일이든지 간에 복제가 가능하고 팀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선택을 했고 지금 열심히 여기에 매몰되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인스타그램이 뭐 안 될 수도 있죠. 그런데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구축해놓은 시스템을 가지고 여전히 우리는 소비자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 나의 확보된 소비자를 가지고 더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고 또 새로운 도구가 나오면 저는 그때 그 도구를 최선을 다해서 제 걸로 배울 의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있어요. 한 번도 잘해서 시작했던 적은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잘하겠다고 마음먹으니까 그걸 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인스타그램이 갑자기 뭐 없어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계정이 없어지는 분들도 굉장히 많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이 도구가 나오면 난 뭐든지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열심히 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로드맵을 따라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핵심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제가 SNS로 돈 버는 거를 계속 가르쳐 준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셀링을 더 많이 해서 제가 레퍼링을 더 많이 받게 만들고 싶은 게 아니라 결국 그분들이 이 비즈니스에서 본인들도 진정한 자유를 얻어야만 저도 자유를 얻을 수 있고 더 큰 시스템 무한대 소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제 모든 파트너들이 이 로드맵에 따라서 성장을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어떻게 1시간 동안 듣는 동안 꿈을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꿈을 그리셨어요? 네. 방법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방법들이 틀리다 맞다 뭐 옳다 그르다가 아닙니다.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방법으로 하는 이 행위가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어떤 행동들인지 아니면 나 혼자 내가 하고 있었던 생각에 머물러 있는 행동들인지를 다시 한번 팩트를 체크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1년, 5년, 10년 후의 미래가 꿈꾸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 번도 이런 삶을 꿈꿔본 적이 한 번도 이런 삶을 그전에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014년도 컨벤션 때 와 저거 너무 멋있다. 나 저렇게 한번 돼보고 싶다. 저렇게 그냥 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부속품 같은 회사에서 계속 사는 것보다는 빠져나와서 나 하나만 지켜보는 내가 주인공인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면 너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 비즈니스 속도가 빨랐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느렸던 적도 없어요. 왜냐하면 시키는 대로 하니까. 그랬더니 차분차분 성장해서 저렇게 주인공도 시켜주더라고요. 저게 한순간일지라도 저는 저때 내가 해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어떤 자신감 하나로 앞으로 더 많이 나아갈 수 있는 어떤 힘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 우리 집 가야 될 길 되게 많잖아요. 루비 워크숍도 가셔야 될 거고 아부다비 석세집도 가셔야 돼요. 아부다비 석세집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갔다면 해낸다면 해냈다라고 하는 그 자신감으로 내가 진짜 내 꿈을 이룰 수 있겠다라고 하는 더 강력한 확신을 얻으면서 본인이 원하는 모든 꿈을 이루어내시는 사업자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